안녕하세요, 김치군입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에서 점점 핫해지는 국립공원 중 하나인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캘리포니아의 사막 지역에 위치해 있는 국립공원으로 조슈아 트리뿐만 아니라 사막 지역의 다양한 식생 그리고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국립공원입니다. 최근에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 밤 늦게까지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하늘에 수많은 별들 그리고 은하수까지 사진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꼭 사진 아니더라도 그 별들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장소이기도 해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은 아무래도 사막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여름 시즌에는 낮 시간뿐만 아니라 밤 시간에도 온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시즌에 갈 거면 충분한 물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겨울에는 반대로 상당히 추워집니다. 특히 키스뷰와 같이 고도가 좀 있는 곳들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겨울 시즌에 혹시 별을 보러 가거나 밤까지 머물 예정이시라면 방한 대책을 충분히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국립공원이긴 하지만 이곳으로 가는 별도의 대중교통이 없고요. 국립공원 내에서도 별다른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LA에서 하루에 갔다 오는 데이 투어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렌터카를 이용해서 가시기도 하는데, 별 사진을 찍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숙소를 LA에 잡지 마시고 이 경우에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위에 있는, 보통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출입구에서 한 5분 10분 내에 숙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1박을 하고 바로 북쪽에 위치해 있는 유카밸리나 29 팜즈 같은 곳에 숙소를 잡으시고 별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피곤함을 가지고 멀리 또 운전을 하지 마시고 한 10분 20분 내로 운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1박을 하고 라스베가스를 향하거나 아니면 LA를 향하는 그런 일정을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하나의 거대한 천문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늘에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달이 밝지 않은 날에는 은하수도 맨눈으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별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별 사진을 찍을 때는 꼭 도로에서 찍지 마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아니면 캠핑장이나 피크닉 에어리어 같은 데서 사진을 찍으시면 충분히 멋진 별 사진을 담으실 수 있습니다. 별 사진을 담으실 때는 너무 늦은 밤보다는 해가 지고 나서 한 30분 정도 후에 매직아워라고 불리는 이 시간대에 별 사진을 찍으시면 좀 더 밝은 모습의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의 산들, 나무들, 바위들과 함께 별을 담으실 수가 있어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북쪽에 2개의 출입구가 있고 남쪽에 하나의 출입구가 있는데요. 보통은 북쪽에 위치한 2개의 출입구 중 하나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니면 하나로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메인이 되는 조슈아 트리 자체가 공원 곳곳에 퍼져 있고 한 곳에 사람들이 몰려야 한다 이런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성수기가 아니면 주차 관련 문제는 거의 없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 시간을 얼마나 배분을 해야 될까요? 얼핏 보면 그냥 가볍게 한두 시간이면 보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못해도 반나절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하셔도 좋은 국립공원입니다. 아니면 점심나절쯤에 도착해서 낮에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을 보시고 잠깐 저녁 시간대 근처 숙소 아니면 식당 가서 쉬셨다가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의 별을 보시고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앞에 위치한 숙소들에서 1박을 하시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합니다. 정말 본격적인 하이킹을 하실 게 아니라면 하루 정도면 충분히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을 보실 수가 있어요. 트레일을 걷는다고 하셔도 1시간이나 2시간 이내에 걸을 수 있는 쉬운 트레일이 많기 때문에 물만 충분히 가지고 가시면 국립공원을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여기는 별도의 숙소가 없지만 캠핑장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캠핑 장비를 가지고 오셨다거나 아니면 캠핑카를 이용하신다면 이 캠핑장 안에서 보는 별의 숫자도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투어 같은 경우에는 LA에서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편에 속하지만 만약에 렌터카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보통 LA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 길 혹은 반대로 라스베가스에서 LA 가는 길에 끼워 넣는 일정으로 많이 넣습니다. 바로 달리면 당연히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으로 가지 않겠지만 한두 시간 정도만 돌아간다면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다가 팜스프링스까지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긴 애매하고 이동하는 중에 그냥 한 반나절 정도 소비할 거다라고 한다면
먼저 입구로 들어오셔가지고 키스뷰에 올라가서 키스뷰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컬락에 들려서 스컬락을 보시고 뭐 히든밸리나 바커댐 트레일 하나 걸으시고 시간이 된다면 촐라선인장까지 보고 가시는 게 사실 베스트 일정이긴 합니다. 이걸 빡빡하게 하시면 한 4시간이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크닉 에어리어가 있기 때문에 점심은 미리 싸우셔가지고 거기서 점심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의 각 장소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의 시작이 되는 오아시스 비지터 센터입니다. 오아시스 비지터 센터는 북쪽 출입구에 위치해 있고요. 출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비지터 센터 사인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실 사전에 정보를 조사해 가셨으면 이 비지터 센터는 꼭 필수적으로 들려야 하는 곳은 아닌데요. 그래도 들리시면 간단하게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의 지도나 식생이라거나 전시물도 보실 수 있고 여기에서 시작되는 트레일을 걸으실 수도 있습니다. 트레일의 이름은 오아시스 오브 마라 트레일이고요. 한 30분 정도면 손쉽게 걸을 수 있는 루프 형태의 트레일로 이제 사막의 식생과 조슈아트리 등을 볼 수 있는 트레일입니다.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포인트는 키스뷰일 거예요. 키스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일몰을 보기도 하고 그 위에서 별을 보기도 하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키스뷰 같은 경우는 해발 1581m에 있어요. 상당히 고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이 차로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의 분기점에서 한참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주차를 해놓고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이 키스뷰에 다다르실 수 있고요. 여기도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간단한 트레일이 있습니다. 키스뷰 트레일 같은 경우는 한 0.25마일밖에 안 돼서 30분 이내로 충분히 걸을 수 있고요. 키스뷰로 올라가는 분기점에 바로 옆에 있는 캠락 트레일 같은 경우는 한 0.4마일 정도 되는데 여기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충분히 걸으실 수 있습니다.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에는 쉽게 걸을 수 있는 트레일이 2개가 있어요. 2개 다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트레일인데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것은 히든밸리 트레일입니다. 언덕을 올라가서 숨겨져 있는 밸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트레일인데 다양한 형태의 바위와 사막의 식생들을 볼 수 있는 트레일이고요. 주차장 앞에는 피크닉 에어리어도 있어서 간단하게 쉬실 수도 있습니다. 히든밸리 트레일 같은 경우는 한 1마일 1.6km 정도고요. 경사변화는 30m밖에 안 되는 트레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걸을 수 있고 한 1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히든밸리 트레일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바커댐 트레일인데요. 바커댐이라고 해서 뭐 커다란 댐이 있던 건 아니고 이 지역에서 과거에 이제 뭐 목축이나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댐으로 지금은 그 형태만 남아 있는 댐입니다. 요 바커댐 같은 경우는 한 1.1마일, 1.8km 정도 되고요. 고도 변화는 한 20m 정도밖에 안 되는 여전히 쉬운 트레일이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바커댐 트레일을 걷다 보면 에코티 트레일로 이어지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 에코티 트레일로 꼭 가실 필요는 없지만 조금만 걸어가시면은 암곽화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티 트레일을 걷진 않으시더라도 분기점의 초입에 위치해 있는 암곽화 정도는 보고 오시는 게 좋고요. 바커댐 뿐만 아니라 여기도 역시 다양한 바위와 식생들을 볼 수 있는 만큼 꽤 흥미로운 트레일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정말 흥미로운 모양의 바위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스컬락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스컬락이라는 이름답게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주차를 하고 보면 바로 정면에 이 스컬락이 보입니다. 스컬락 자체도 이렇게 사진을 찍기 굉장히 좋은 포인트지만 그 주변으로 펼쳐져 있는 바위들 역시 그냥 올라가 보기만 하더라도 그 특이한 바위 형상들을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가 사실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에서 1시간을 더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촐라 선인장에 있는 촐라 캡터스 가든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역시 새로운 분기점에서 한 30분 정도 내려가야 되고요. 여기는 조슈아트리가 아니라 그 촐라 선인장들이 가득 있는 그런 모여있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서 한 30분 정도 걸으면서 촐라 선인장, 요 선인장들이 굉장히 키가 작으면서도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촐라 선인장뿐만 아니라 도마뱀이라거나 이런 이제 사막의 신기한 동물들도 볼 수 있고요. 이 트레일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게 걸으실 수 있는 트레일입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촐라 캡터스 가든까지 가는 길에 캠핑장도 여러 개가 있지만 아치락이라는 포인트도 있어요. 이 아치락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은 바위가 아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치락도 잠깐 들려보실만 하고요. 아까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에 입구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남쪽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선상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볼거리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코트누드 스프링스 캠핑장도 있고 다양한 트레일도 있기 때문에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 하루 이상 머무르시는 분이라면 이 남쪽 입구까지 가시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남쪽에서 진입해서 북쪽에서 빠져나가는 이런 일정을 짜시기도 하고요. 코트누드 스프링스 트레일 같은 경우는 0.1마일밖에 안 되는 아주 쉬운 트레일이에요. 한 20분 정도 충분히 걸으실 수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본격적으로 트레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마스토돈 피크 트레일이 있습니다. 3마일 한 4.8km 정도 되고요. 이 트레일은 경사 변화가 한 1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혹은 2시간 반 정도까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캘리포니아 1번 도로 요 정보도 보시고요. 뿐만 아니라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정보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독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